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 중인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AWS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중에서 RDBMS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AWS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있는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 뵀고요. 만나 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낀 한 가지 공통점은 많은 고객분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탈피해서 AWS와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거는 과연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지금 에지이즈로 운영하고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오라클에서 지금 얻고 있는 가용성이라든가 성능,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보안이라든가 모니터링과 같은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제공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 AWS 직원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라클 RAC는 뭘까요? 오라클 RAC는 굉장히 많은 고객사에서 특히 또 이제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라클 RAC는 흔히 우리가 액티브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는 2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가 공유 스토리지에 있는 동일한 데이터를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 데이터에 변경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같은 데이터를 여러 인스턴스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기능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액티브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 RAC는 이런 액티브하게 모든 인스턴스에서 리드와 라이트를 동시에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파티션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대량의 데이터를 분할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성능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병렬 처리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각 인스턴스에 있는 CPU 자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병렬 처리를 해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에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 보안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 제어라든가 데이터 암호화라든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어떤 노력을 들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션 크리티컬한 시스템이라 또 평상시에는 괜찮겠지만 어떤 이슈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도구 그리고 DB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RAC가 굉장히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그리고 보안,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은 것들은 사실인데요. 정말 장점들만 있는 걸까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엔진 외에 여러 가지 어떤 특정 기능들을 하는 것들을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RAC와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옵션이고 RAC 옵션은 데이터베이스 옵션 중에 가장 비싼 옵션입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측면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RAC와 같은 어떤 이런 고성능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맞춰주기 위해서 고성능을 내주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그 많은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뭐 인터커넥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또 높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스위치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장비들, 그리고 클럭 스피드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CPU도 그 많이 꽂힐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고사양의 인스턴스가 올라갈 수 있는 서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RAC는 정말 이 자체로 안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인스턴스가 여러 개여서 인스턴스 하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워크로드를 다른 인스턴스가 테이크오버해서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토리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스토리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노드가 인스턴스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다 동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라클에서는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중심에는 이제 액티브 데이터 가드와 같은 어떤 DR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또 하나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세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MAA, 맥시멈 어베일러빌리티 아키텍처라는 굉장히 멋진 문구로 더 많은 어떤 그 라이센스 구매를 유도하는 어떤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고성능을 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파티션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데, 파티션 역시 옵션이고요. 그리고 TD와 같은 어떤 이런 그 보안 기능들도 옵션이고, 우리가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뭐 AWR이라든가 이런 분석 도구들도 튜닝 다이그노스틱 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옵션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뭐 높은 성능, 그리고 높은 보안, 그리고 잘 돼 있는 뭐 모니터링 체계와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주지만 매우 비용 집약적인 서비스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이렇게 그 높은 비용으로 힘들어하시는 고객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글로벌하게 매우 잘 알려진 대표적인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과 그리고 PostgreSQL, 이 두 가지 엔진 버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높은 가용성과 그리고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미트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그 RAC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비스가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 메인터넌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적인 어떤 그 메인터넌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AWS가 책임지고 다 해드리고, 고객은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오롯이 이 본인의 그 비즈니스에 더 포커스해서 업무를 개발하고 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장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매니지드 서비스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글로벌하게 많은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저희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AWS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상위 100개 고객분들 중에 약 4분의 3, 그러니까 75% 정도가 다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만큼 오로라는 어떤 이런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론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 많은 고객분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오라클 RAC를 버리고 오로라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구성하셨는지 그 기술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용성과 확장성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로라가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뉜다라고 하면 인스턴스 부분 그리고 스토리지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인스턴스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오로라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라이트,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이 라이트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복제를 해서 동일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리드 워크로드에 대해서 리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리드 리플리카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라이트 프라이머리와 리드를 처리하는 리드 리플리카의 구성을 이제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로라는 최대 15개까지의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15개를 구성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최초의 라이트 노드 하나의 뭐 리드 리플리카를 구성을 하신 상태에서 운영을 하셔도 되는데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워크로드가 밀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오토 스케일링 그 팔러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CPU라든가 아니면 세션 수와 같은 어떤 이런 다양한 매트릭 설정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그 워크로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이 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워크로드가 들어오는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시 자동적으로 스케일 인 되는 그래서 원상태인 그 라이트 하나, 리드 하나의 그 모습으로 다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자동 설정을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우 유연하게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에서 라이트를 담당하는 프라이머리 인스턴스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리드 인스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인스턴스로 자동으로 프로모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모션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일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페일오버는 보통 약 30초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RDS 프락시라고 하는 그 라이트 노드에 대한 어떤 그 엔드포인트를 대신하는 이런 서비스를 클러스터 엔드포인트 대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RDS 프락시를 쓰는 경우에 페일오버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기존 30초 이내에 어떤 이 페일오버가 되던 거를 최대 66%까지 단축을 시켜서 페일오버를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레벨로 내려오게 되면요. 일단 라이트 노드에 어떤 그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인서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할 때, 이 인서트는 이제 그 세 군데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그러니까 하나의 리전에 뭐 서울 리전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지금 4개의 리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3개의 리전에 오로라 스토리지 노드들이 생성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그 3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이제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6벌의 카피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그 각각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2벌씩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총 6개의 그 데이터 복제본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라 스토리지는 이제 클러스터 스토리지, 그러니까 공유 스토리지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느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있는 뭐 라이트가 됐건 리드 리플리카가 됐건 오로라 스토리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모두 동일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 스토리지, 그래서 공유 스토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그 클러스터된 오로라 스토리지는 쿼럼 방식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는 6벌 카피 중에서 4개가 성공을 하면은 쓰기가 완료가 됐다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커밋 완료 메시지를 알려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회가 들어왔을 경우에 6벌 카피 중에서 3군데가 살아 있으면은 그럼 이제 읽기가 가능한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세벌이 무사하다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정합성이 다 맞아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세벌이 살아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조회가 가능한 그런 이제 쿼럼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 스토리지는 셀프 힐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긴 스토리지 노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이제 다 복구가 돼서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노드들과 이제 갭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 갭이 발생을 하겠죠. 시간적인 갭이 발생하는데 이때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노드들과 통신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그 시간적으로 벌어진 갭을 내부적으로 계속 메꿔주고요. 이러한 작업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다 자동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셀프 힐링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쿼럼 방식들을 사용을 하면서 가용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로라는 최대 128테라까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8테라까지의 어떤 이런 그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스토리지의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아마 오로라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MySQL 커뮤니티 에디션 대비 5배, 포스트그레스QL 커뮤니티 에디션 대비 3배의 처리량을 제공을 합니다. 라는 이런 그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오로라 스토리지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어떤 이런 그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최소의 IO만 처리를 해주고 그 나머지들은 이제 그 스토리지 레벨로 스토리지 단으로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최소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IO는 트랜잭션 로그가 기록되는 그 트랜잭션 로그에 들어오는 어떤 이런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이 스토리지 노드로 내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하고 동시에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스토리지 노드 레벨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서 어떤 그 체크 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량의 어떤 IO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을 하지 않고요. 또 그리고 복제 DB 같은 것들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로그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로라 내부에서는 일절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로그에 대한 로깅만 스토리지 노드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IO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은 그 IO 처리를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위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IO 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스루풋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티셔닝 기능과 같은 것들은 오로라나 포스트그레스에서 기본적으로 레인지 리스트, 해시와 같은 파티션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 비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병렬 처리와 같은 그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있는 CPU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그 병렬 처리에 대한 그 리퀘스트가 이제 스토리지 노드로 푸시다운이 되고 스토리지 노드에서 각각의 스토리지 노드에서 최대 16개의 16개의 패러렐 쿼리 프로세스가 돌아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이것들을 DB 인스턴스로 보내주면은 DB 인스턴스에서 이 병렬 처리를 요청했던 프로세스가 이것들을 애그리게이트해서 이제 결과값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리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B 인스턴스에 대한 어떤 그 병렬 처리에 대한 워크로드를 이제 스토리지 노드로 오프로딩을 시켰고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에서 16개씩 많은 그 프로세스가 돌아서 더 빠르게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그 대량 IO가 필요한 이런 작업에 대해서도 빠른 성능을 보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일단 그 AWS의 클라우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VPC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상의 어떤 그
그 네트워크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서브넷이라는 걸 구성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에다가 구성을 하기 때문에 퍼블릭에서 이 프라이빗 서브넷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없고, 퍼블릭 서브넷으로 구성된 뭐 베스천 서버라든가 인스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다른 서브넷에서 이런 프라이빗 DB가 있는 서브넷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시큐리티 그룹이라는 것들로 설정을 해서 우리가 지정한 어떤 그 IP 대역,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그 지정한 프로토콜만 허용된 프로토콜, 그리고 허용된 IP 대역에서 들어오는 그 프로토콜만 허용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방화벽과 같은 역할을 또 해주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네트워크적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DB 서버 간에도 SSL 설정을 해서 이 그 클라이언트와 DB 간의 그 네트워크 통신하는 그 구간에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 처리해서 네트워크를 송수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어떤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공되는 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스토리지 노드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그리고 암호화돼서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KMS에 있는 우리가 생성한 키 값을 이용을 해서 복호화해서 데이터를 암 복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리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이제 백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백업을 할 때도 이 백업 데이터 자체도 우리가 암호화를 해서 이 KMS의 이 키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호화를 해서 백업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이 혹시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키가 없으면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과 복구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매일같이 레벨 제로 백업을 받고 있고요. 그 스냅샷 형식으로 풀 백업을 매일 받고, 그리고 풀 백업 이후에는 다음 풀 백업이 있기까지 지속적으로 인크레멘탈하게 스냅샷을 내부적으로 S3로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점, 어떤 시점으로라도 빠르게 이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자동 백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35일까지 백업분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이 시점에 대해서 백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매뉴얼하게 스냅샷을 찍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매뉴얼하게 스냅샷이 만들어진 것들은 유저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운영을 하다 보면은 개발 부서에서 지금 운영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 뭐 이런 요청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패스트 데이터베이스 클로닝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매우 빠르게 수분 내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클론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 백트랙은 어떤 특정 시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시간을 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백업 미디어에서 백업을 리스토어하고 복구해서 어떤 그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해가지고 DB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DB 자체의 시간을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돌려서 다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DB를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AWS에서는 클라우드와치라고 하는 모니터링 툴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매트릭, 특히 이제 OS 부분에 대한 매트릭들에 대해서 수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DB 스페시픽한 어떤 이런 매트릭들을 나는 좀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퍼포먼스 인사이트는 이제 그 최소 1초까지도 1초 단위로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어떤 그 특정 시점에 발생한 어떤 이벤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AWS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AWS에서는 다양한 자동화 기능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스키마 오브젝트를 오로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해주는 도구인 스키마 컨버전 툴 SC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SCT는 자동으로 현재 에지즈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스키마를 읽어다가 타겟이 되는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스키마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간혹 자동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어떤 스키마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 레포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스키마 오브젝트가 자동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들을 레포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 전환이 되지 않는 스키마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매뉴얼하게 작업을 해서 이제 그 스키마를 컨버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DMS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초기 데이터를 DMS로 이제 그 타겟이 되는 오로라로 넘기거나 또는 데이터 양이 매우 크다. 뭐 수십 테라, 수백 테라 또는 페타바이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스노우볼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스노우볼에다가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하고 그걸 S3로 올려서 이거를 빠르게 이제 타겟이 되는 오로라 DB로 넘기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 마이그레이션 초기 데이터를 적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 변경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때 DMS가 제공해드리는 이제 CDC 기능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정하는 어떤 특정 시점 또는 특정 SCN 이후부터 발생한 변경사항을 이제 그 오로라로 난 적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은 DMS가 쭉 그 이제 지금 시간까지 쭉 따라와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다운타임에 대한 어떤 이런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겠죠. 쭉 지금까지 그 오로라가 제공해드리는 뭐 여러 가지 뭐 가용성, 확장성, 그리고 성능, 안정성, 뭐 보안, 그리고 모니터링, 뭐 백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요약해서 쭉 말씀을 드리면은 오로라는 인스턴스 레벨의 가용성과 확장성에 대해서는 최대 15개까지의 리드 리플리카를 구성할 수 있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페일오버를 통해 가지고 최대 30초 이내에 빠르게 이제 라이트 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일오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 팔러시를 생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워크로드에 대해서 자동으로 스케일 아웃 그리고 또 이런 그 이상 사항이 해소가 되면은 이제 스케일 인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스토리지 부분에 있어서는 3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에 6벌의 데이터 카피가 저장이 되어서 어떤 인스턴스가 어느 에이지에 있는 데이터에 붙더라도 동일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쿼럼 방식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6분의 4가 응답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가 성공을 하고 그리고 6분의 3이 응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럼 읽기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로라 스토리지 노드는 셀프 힐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치유해서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성능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의 I/O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떤 그 서비스에 필요로 하는 그 스루풋을 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 노드의 어떤 그 CPU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대해서도 더 빠르게 많은 I/O에 대해서 성능을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도 VPC,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부터 해서 그리고 이제 KMS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키를 통해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부터 네트워크적인 어떤 그 방화벽부터 네트워크 레벨 그리고 이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레벨까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드릴 수 있고요. 백업은 자동으로 매일같이 백업을 받고 최대 35일까지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냅샷을 S3 스토리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한 어떤 이런 그 스토리지도 받으실 수 있고요. 백트랙과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를 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모니터링과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와치로 기본적인 그 OS 레벨의 모니터링을 포함해서 퍼포먼스 인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1초 단위로까지 해서 DB 스페시픽한 어떤 그 매트릭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많은 고객분들이 컨설하셨던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가용성, 확장성, 성능, 그리고 뭐 보안, 백업, 모니터링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부분들을 오로라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 현재 클라우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로 이관을 하시고자 고민을 하신 분들이라면 오로라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안내 메일에 있는 메일을 통해 가지고 문의사항 또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그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희망하시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